혼합물의 분리인데 좀 한지 오래되긴 했네요. 근데 앞쪽에는 물질의 특성을 배운 거예요. 물질의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 밀도도 특성이고요. 물질의 특성, 뭐 밀도 이런 거 특성이고, 뭐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도 특성이고요. 예. 순물질, 혼합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거 특성이고,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은 뭐 그 상황만 다르고 온도는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밀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질의 특성입니다. 밀도.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야. 그 애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어떤 성질. 그래서 밀도가 똑같은 물질은 별로 없죠, 사실은. 거의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해도가 좀 어려운데 용해도도 잘 녹는 정도이거든요. 용해되는 정도. 요거 다르고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자,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되어 있는 물질한테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뭐가 좋냐면 어떤 물질들의 특성도 제대로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짠데 그게 소금 때문에 짠 건지 물 때문에 짠 건지 우리가 분리해 봐야지 사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해 놓으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적정량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혼합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물을 분리해 내는 게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분야야. 이게 뭐 이런 거를 이제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단 끓는 점 차를 이용해 분리할 수가 있어요. 증류라고 하는 거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한번 끓여요. 끓어서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다시 액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이 있는데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면 끓어요. 물은. 근데 소금은 100도씨가 돼도 안 끓어요. 소금은 안 끓습니다. 그러니까 끓이면 물만 어떻게 돼? 물만 기체가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 기체를 그냥 날아가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리는 됐겠지만 모을 수가 없거든요. 이 기체 상태가 된 애를 어디 못 도망가게 이렇게 해서 찬물에 담가 놓으면 다시 식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액체 상태가 돼서 모여요. 열심히 하면은 여기는 나중에 소금만 남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분리가 된 거지. 응? 그래서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해서 한번 끓어서 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해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증류. 증류수라고 들어봤잖아. 증류수. 증류에서 얻은 물이 증류수야. 증류수.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그러니까 잘 섞이면은 증류로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잘 안 섞인다. 그러면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게 있어. 잘 안 섞이는데 굳이 증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과 식용유가 있어. 이거 안 섞이죠? 이거를 괜히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끓이고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안 섞이면은 그냥 분별 깔때기에 넣고 밑에 콕을 열어가지고 쭉 따라내면 요 경계면을 보면서 따라내는 거예요. 경계면에 이렇게 내려올 때 쭉 내면 잠가. 분리가 돼. 그건 이제 잘 안 섞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섞이면은 층이 안 보이잖아요. 섞이면 층이 안 보여. 그러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끓어 나오는 애를 받는 거죠. 끓는 점이 높은 애는 나중에 끓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온도를 뭐 상온에서부터 올리는 거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방법 중에 이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한다. 일단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요. 소주 같은 거 보면은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이거든. 근데 어디 층이 이렇게 져 있는 거 아니죠? 층이 없잖아, 층. 그러면 그거 잘 섞이는 거야. 그런 방법이 뭐 요런 장치를 만들어서 가열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금방 확 넘어가지?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은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 정도 돼요. 물은 100도씨고.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78도씨 약간 넘어가지고 끓어요. 그럼 요게 수평을 이루는 거는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는데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때 에탄올이 기체로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에탄올이 다 나왔어. 그러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 사실 요때 끊어야 돼. 요때 물이 나오기 전에 그래야지 여기는 에탄올 여기는 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물도 계속 나오게 하면은 다시 기체로 물이 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섞일 거 아니에요. 에탄올이 다 끓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렇게 끊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험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물로 다른 시험관으로. 자, 아무튼 에탄올하고 물하고 혼합물을 가열하다 보면 누가 먼저 끓어 나와? 에탄올. 왜냐면 얘가 끓는 점이 낮으니까. 78도씨 이상이 되면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은 나중에 100도씨가 되면 끓어 나옵니다. 그럼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증류 방법 중에 탁한 술에서 이런 걸 탁주라고 해요. 탁주가 뭐냐면 막걸리만 막걸리. 일단은 소주 같은 걸 만들 때는 곡물을 발효해 가지고 막걸리를 먼저 만들어. 이런 애를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먹어도 뭐 맛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 도수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5% 정도? 요 정도 있어요. 네, 에탄올이. 근데 소주는 되게 도수가 높거든요. 여기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탁한 술을 끓여.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에탄올만 나오진 않아. 사실은 물도 같이 나오긴 해요. 물이랑 에탄올이랑. 근데 에탄올이 더 먼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기체 상태로 날아가다가 여기 찬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액체가 돼서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걸 모은 게 소주야. 증류주라고 해. 증류주. 그 도수가 더 높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찌꺼기 같은 게 남아 나중에. 그러니까 요건 맑아. 소주라고도 하고 뭐 청주라고도 하고 뭐 이런 애들. 이런 건 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주꼬리에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이건 소주꼬리라고 하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 그 뭐 곡물 찌꺼기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맑은 소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이게 100% 에탄올은 아닙니다. 왜냐면 물도 증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도수가 높아진 거는 맞죠.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자, 식수를 얻으려면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근데 햇빛을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뭐 가열해줘도 되는데, 가열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햇빛을 이용한 거죠. 이거는. 근데 물이 기화돼서 날아가다가 요 표면에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돼서 쭉 떨어져서 모으면 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소금기가 제거된. 소금은 여기 그냥 남아있는 거고. 요런 방법이 다 끓는 점을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하는 거예요. 증류. 아이고, 왜 이렇게 확확 넘어가지? 자, 근데 뭐지? 왜 이러냐? 됐다. 자, 그런데 원유의 분리도 있습니다. 원유가 석유야. 석유 보면 엄청 까매요. 근데 너희들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주유소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뭐 휘발유나 이런 거 경유 이런 거 보면 투명해. 그 분리를 한 거거든요. 원유를 가열을 해. 그러면은 석유가스라고 보통 LPG인데 LPG가 먼저 기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까지 쭉 올라와 이렇게. 그럼 석유가스를 먼저 분리해. 석유가스가 분리가 됐고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휘발유가 나오는데,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래쪽에서 가열하니까 이 탑이 되게 길거든요. 사실 이 직류탑이 직류탑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 이렇게 되게 긴 거야 이게. 이게 직류탑인데, 그러면 이거 가열을 하면은 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식다 보면 액체가 되겠지. 액체가 되면 옆으로 쓱 빠져나오는 거야. 물론 여기 파이프가 라인이 있겠지만 엄청 길어. 이게 정유 회사에서 이제 직류탑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뭐냐, 끓는 점 차이에 의한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끓는 점이면 이거보다 낮으면 액체가 되거든요. 휘발유는 저 위 부분에서 나오고, 등유는 요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끓는 점이 다르잖아, 그쵸? 경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중유는 여기서 나오고, 나중에 찌꺼기가 남는 거를 아스팔트 까는데 쓰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 검은색 그게 남아. 그거를 여기 도로에다 까는 거야. 그리고 석유가스는 가정용 연료로 쓰는 거고,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나프타라고 하는데, 나프타라고 하는 거는 화학약품의 원료로 써요. 뭐 플라스틱 만든다던가 이런 거, 섬유 만든다던가 이런 거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거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옷도 그렇고. 등유는 항공기 연료로 쓰는 거고, 경유는 디젤 기관 연료. 물론 이제 기차의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에도 많이 쓰입니다. 뭐 SUV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트럭이라든가 이런데. 중유는 선박 연료로 많이 쓰입니다.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 자,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분리한 거야. 좀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 이제 공기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건데, 공기는 이미 무슨 상태지? 액체야? 액체가 아니죠. 기체죠, 이미. 그러니까 얘는, 공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냉각을 해가지고 액체로 만든 다음에 해야 돼. 액체로. 어렵지. 액체로 만든 다음에 하는데, 질소가 끓는 점이 이게 높은 게 아니고 이게 낮은 거야. 마이너스 195도가 마이너스 185도보다 낮은 거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질소가 나오고, 나중에 아르곤 나오고, 액체 산소 나오고. 원래 이제 공기가 질소가 78%가 있고, 액체 산소가 21% 정도 있고, 아르곤이 한 0.9% 정도 있죠. 아무튼 질소가 끓는 점이 낮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거는. 만약에 뷰테인이랑 프로페인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분리하고 싶다. 잘 봐요. 뷰테인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야. 그 다음에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1도씨에요. 이거를 봐봐. 여기 소금이 섞여 있는 얼음, 그러니까 소금 플러스 얼음, 소금 플러스 얼음이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 돼.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뷰테인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20도씨면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5도, 0.5도씨에서 끓는 애야. 근데 마이너스 지금 20도씨야. 그럼 이게 끓은 거야, 안 끓은 거야, 뷰테인이? 안 끓은 거예요. 마이너스 20도씨면 액체 상태로 있는 거야, 액체 상태로. 근데 프로페인은 어때? 마이너스 42도면 끓어야 돼. 그거보다 얘가 높지. 그러니까 프로페인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야? 몰라? 기체 상태로 있는 거야, 기체 상태로.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20도씨면 마이너스 42도보다 높잖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고 뷰테인은 액체니까 이 뷰테인만 살짝 따라내면 이 분리가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액체 상태의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뭐라고 해?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근데 이게 방법을 쓰라라고 하면 증류 쓰는 거고, 요때 어떤 특성을 사용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끓는 점 쓰셔야 되는 거야. 끓는 점을 이용해서 증류하는 거야.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끓어 나오죠.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내보내면 끓는 점이 어떤 애가,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일수록 증류탑의 높은 쪽에서, 왜냐면 증류탑 높은 쪽이 온도가 낮거든요. 거기서 액체 상태로 이제 나오거든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증류탑의 높은 곳에서부터 액체 상태로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공부하시면서 옆에 거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세요. 자, 액체 상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인데, 오른쪽 그림은 무슨 차? 끓는 점 차,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거고요.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애가 먼저 나와?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죠. 먼저 끓으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 가열 곡선이다.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 평평해지는 데가 먼저 끓는 거야. 근데 에탄올의 끓는 점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78도씨다, 이거는. 78도씨 이상이 되면 이제 끓어 나와.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나고요, 나. 물이 끓는 점 100도씨인 줄 좀 아시죠?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라입니다, 라. 자, 그 다음 소주 꼬리를 이용하여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이용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방법을 물어봤죠. 방법? 방법은 증류라고 해서 증류.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이용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끓는 점 이렇게 쓰는 거고, 요런 방법은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못 써야 돼, 답을? 이걸 증류하면 안 돼. 특성 물어봤잖아요. 끓는 점을 이용한다. 끓는 점이라고 쓰시고,
자, 원유 분리할 때 증류탑의 각 층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이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석유가스가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 등유, 경유, 중유 순입니다. 네, 여기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네,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증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84쪽. 자, 이게 지금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이야. 얘가 뭐가 층이 보이지 않아. 이런 거는 잘 섞여 있다라는 소리고, 이제 가열할 건데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요. 끓임 쪽. 예.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돌멩이 같은 거예요. 이게 다공성 돌멩이 같은 겁니다. 끓임 쪽을 넣어야지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끓임 쪽을 넣으면 끓음 쪽 없다 이러면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끓어 넘칠 수가 있어요. 근데 끓임 쪽이 있으면 이게 좀 자글자글 끓어요. 기포가 되게 작은 애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끓임 쪽은 왜 넣냐?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 올라가다가 일로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찬물에서 액화가 일어나는 거야. 온도계는 이제 이 기체 온도 재기 위한 거고요. 여기 어디 뭐 새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별로 모이는 거 없어요. 이거 짝대기 걷는데 없다라는 건 없다. 별로 안 나와. 왜냐면 이제 막 끄는 상태는 아직은 아니니까.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모인다. 에탄올이 모인 거죠. B 구간에서. 알코올 냄새 나는 물질이 약간 모인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섞일 수 있어요. 섞여. 이거는 이제 그냥 버려요. 사실 여기는 중간은. 중간은 그냥 버리고,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거니까. D 구간에서는 물이 모이죠. 그래서 서로 잘 섞이는 액체온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나중에 나오고요. 뭐 이렇게 얼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고. 자,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네, 잘 읽으시면서 하세요.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끓는 점 차가 별로 안 나, 그럼 분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탄올이 78도씨고 메탄올 이런 거 있거든. 메탄올 그런 거 한 65도씨 뭐 이 정도면 끓어. 그러면 이거 섞여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 차가 커야지 분리가 잘 돼. 동그라미.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리하려면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 섞이지 않아야 돼. 않아야 돼. 근데 섞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맞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맞나요? D? 맞네요. 네, D에서 물이 끓어 나오는 거 맞고, 끓어나온 성분 물질은 냉각되어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모인다. 맞고요.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식초도 물하고 아세트산의 혼합물입니다. 물하고 아세트산의 혼합물. 잘 모르죠, 그래. 식초가 그냥 물은 아니잖아. 뭔가 신맛이 나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초에서 근데 걔네가 안 섞여 있냐? 아니잖아. 걔네가 섞여 있잖아. 뭐가 층이 있지, 층이 없잖아. 층이 식초에. 그러니까 식초에서 물 분리할 때도 이 방법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실험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은 여기 평평한 데 중에서 78도씨 근처 이거 B 써야 되고요. 2번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에탄올이 끓는 점이 더 낫죠. 에탄올에 끓는 점이 더 낮고 끓을 때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끓는 동안에 온도가 완전 일정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혼합물이어서 그런 거긴 한데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끓는 점, 요때가 끓는 게 맞는데 끓는 점은 에탄올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B 구간에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내신 쑥쑥에 1번부터 10번까지 방금 배운 걸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좀 어디 어려운 것도 있긴 하네. 여기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자, 증류로 분리하려면 9번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안 섞이잖아? 그러면은 분별 깔때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류로 분리하기 가장 적당한 것은 섞이면서 끓는 점 차가 어때야 돼? 끓는 점 차이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안 섞이는 거를 굳이 증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별 깔때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증류하려면 섞이면서 끓는 점 차가 큰 액체 혼합물 이거 다 액체긴 하니까. 자, 하여튼 10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신 숙성 10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맞춰보고 좀 쉬자. 봅시다. 증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끓는 점 차를 이용해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 맞아. 혼합물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액체를 다시 얻어야 하고요. 끓는 점 차가 작을수록 분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끓는 점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섞이게 되고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다. 맞아. 증류를 이용해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식초랑 물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세트산이랑 물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애를 식초라고 하고 거기서 물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혼합물을 분리할 때 공통점. 특성 물어봤죠. 특성. 이거 증류, 이거 증류, 그쵸? 끓는 점 차를 이용한다. 답 2번.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B 구간에서 에탄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아요. 78도씨가 원래 에탄올의 끓는 점이거든요. C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이거 아니죠. 왜냐면 아직 100도씨가 안 됐어요. 틀렸고. B와 D 구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리 잘 되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 분리하는 게 맞죠? 답 3번이고요. 증류 장치고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여기서는 기화가 일어나는 게 맞죠?
기화가 일어난다. 액체 물질 더 빨리 끓어오르게 하기 위해 끓인 쪽을 넣는다. 그런 거 아니고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는 거야. 막 부글부글 끓으면 실험 실패야. 왜냐면 부글 끓어서 넘쳐봐 이렇게. 혼합물이 나오는 거, 혼합물이. 그럼 실험 실패예요. 그러니까 끓임 쪽을 넣어서 끓어 넘치지 않게 해야 돼.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발이 아니다. 증류다, 증류. 다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냥 증발시키는 거는 그냥 끓여버리면 되는 거고요. 다시 냉각시켜가지고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증류다. 실험장치로 분리하기에 적당한 혼합물은, 이거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아는 거 하면 돼, 아는 거. 3번 메탄올이나 에탄올이나 물하고 잘 섞이고, 나머지는 왜 안 되냐면 얘는 잘 안 섞이는 애들이에요. 얘네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에테르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하고 안 섞여요. 사유화탄소도 잘 안 섞여. 자, 이거는 증류고요, 증류. 이러한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뭐 아직 배우지도 않았죠? 증류고, 밀도차를 이용한 거 아니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는 거 맞고요. 기화된 성분이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으면 액화되는 거 맞고,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거는, 원래 기름이랑 물은 안 섞이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거 아니고. 자, 3번 4번이고요 기름이랑 물의 분리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이거는 증류탑인데 가장 위에서 나오는 게 석유가스야, 석유가스. 증류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맞고요. 증류탑의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맞고요.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들끼리 각 층에서 분리된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혼합물의 분리긴 한데요. 있잖아. 여기가 이제 석유가스고, 여기가 휘발유라고 써 있었거든, 아까 전에. 휘발유나 나프타. 근데 사실 휘발유도 원래 혼합물이에요. 이게 휘발유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비슷한 애들이 나와. 그래서 이 비슷한 물질들끼리 각층에서 분리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휘발유는 완전 순물질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모은 거야. 비슷한 애들을. 이거 완전히 순물질은 아니에요. 하여튼 요 말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한 거는 맞는데 완전한 순물질은 사실 아닙니다. 끓는 점이 높을수록 위쪽에서 분리되는 거 아니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7번에 4번. 자, 그러니까 휘발유가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야. B에서 분리되는 게 B가 지금 휘발유네. 휘발유가 그러니까 맨 위가 석유가스고요. A가 B, C, D, E 순서로 나오는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두 번째 나옵니다. 3번 증류로 분리하려면, 그러니까 이 봐, 섞이지 않음. 그러니까 A랑 만약 B나 C랑 잘 섞이지 않는데, 그럼 굳이 증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A랑 D는 잘 섞이지. 근데 끓는 점차 나지, 그쵸? 그러니까 A랑 D가 제일 낮고,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분별 깔때기로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B가 D나 C랑 잘 섞이잖아요. 맞나? 맞게 했나? 예, 맞게 한 것 같은데. A와 잘 섞임. 다른 것도 보긴 해야겠네. B랑 B는 C와 잘 섞임. 잘 섞이네. 얘가 더 낫네. B는 C와 잘 섞이는데 끓는 점 차가 더 크네요. 그쵸? 요거보단 얘가 더 낫네.
3번이 답이네. 왜 그러냐면, 자, 얘는 끓는 점차가, 별로 안 나네. 이거 잘못 보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끓는 점차가 별로 안 나죠. 그쵸? 얼마 안 나잖아, 이거는. 근데 얘는 좀 나잖아, 얘는. 얘가 사실 물이고 얘가 에탄올이거든요. 물하고 에탄올.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끓는 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런 거예요. 2번이 안 되는 거, A랑 D는 끓는 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원유 분리는 끓는 점 차이 이용하는 거고, 공기 분리도 끓는 점 차였어요. 예. 잠깐 소개했는데, 소금물에서 물 분리할 때도 끓는 점 차고, 이거 잘 모르죠, 이거는 잘. 요거는 밀도차입니다, 원래 밀도차. 근데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분리, 이것도 잠깐 소개했는데, 아까 전에.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이거, 얘도. 프로페인하고 뷰테인도.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는 거는 밀도차예요. 밀도차에 의한 분리할 때 나올 때 또 나오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